요 멘트 이후에 둘은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축구 선수들의 갈등은 언제나 큰 이슈죠. 원래 축구라는 게 근본적으로 상대를 이기려고 싸우는 거라 선수들이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 팀 내에서도 국적, 인종, 문화, 성격 다 다른 선수들이 같이 지지고 볶고 하면 갈등이 많이 생기죠. 또 주전 경쟁도 빡세고, 그리고 가끔은 여자 한 명을 두고 막 삼각관계 같은 것도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서로 극혐하는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들이 서로를 왜 싫어하는지 그 이유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았을게. 팀 동료들끼리의 갈등. 자, 먼저 한 선수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살라와 마네입니다. 1920 시즌 리버풀과 번리 경기 때였습니다. 그때 경기 막판에 마네가 교체 아웃이 됐는데 막 과하게 불만을 표출했어요. 근데 그 제스처들이 마치 살라를 욕하는 것 같았죠. 왜냐면 그 경기에서 살라가 옆에 완벽하게 비어있는 마네한테 패스하면 무조건 골인데 그걸 굳이 자기가 넣겠다고 패스를 안 하고 무리하다가 결국 못 넣었어요. 근데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네가 참다 폭발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더 재밌더라고. 일단 살라 마네 두 선수가 그 전 시즌에 공동 득점왕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마네랑 피르미누는 한 골씩 넣었는데 살라는 한 골도 못 넣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어이 자기가 넣으려고 패스를 안 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피르미누의 말에 따르면 살라랑 마네가 사적으로 친한 관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경기장 밖에서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대요. 근데 경기장 내에서만큼은 서로 프로페셔널하게 말도 많이 하고 좋은 경기 하려고 서로 협력했다고 합니다. 근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경기장 안에서도 대화를 아예 안 한 선수들이 있어요. 바로 아스날의 콜로 투레와 윌리엄 갈라스입니다. 그 둘의 관계가 왜 틀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냥 아무튼 사이가 안 좋았어. 아스날에서 함께 지내는 동안 서로 거의 말을 안 했대요. 심지어 경기장 안에서도 서로 한마디도 안 했는데 문제는 두 선수 모두 수비수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서 있는 수비수들끼리 소통을 안 하면 어떻게 수비해? 수비의 기본이 소통인데. 콜로 투레가 당시 일을 회상하면서 요런 말을 했습니다. 훈련 중에 말다툼하는 일은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경기장에서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확실히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투레는 팀에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둘 중 하나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벵거 감독한테 이적 요청을 했죠. 근데 거절당했네? 그리고 2009년에 다시 이적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벵거가 두 선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건 안 된다. 회복 불가다. 그래서 투레의 이적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자, 서로의 욕심 때문에 사이가 틀어진 동료들은 또 있죠. 바로 네이마르와 음바페입니다. 이 둘의 불화와 관련해서는 별의별 추측과 소문이 난무하죠. 네이마르가 메시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파리에 왔는데 음바페가 월드컵 우승하고 마치 파리의 상징처럼 되니까 네이마르가 삐졌다. 그리고 메시가 파리에 오고 나서 음바페의 입지가 좀 줄어들고 메시랑 네이마르만 친하게 지내니까 음바페가 또 삐졌다. 그리고 네이마르 음바페가 서로 PK 찰라고 싸웠다. 음바페가 파리에다가 네이마르의 방출을 요구했다. 등등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언론이 다 부풀린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확실히 둘이 사이가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네이마르가 SNS에서 음바페를 비판하는 게시물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요를 눌러요. 이거는 확실하게 티 내는 거지. 자기가 좋아요 누르면 기사 쏟아질 거 안단 말이야. 근데도 눌러? 엄청 싫어하나 보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이마르가 사우디로 이적한 이후에 서로 인스타 언팔을 했어요. 서로 안 좋아하는 거 확실한 것 같아. 자, 욕심 때문에 서로 사이가 틀어졌다고 알려진 선수들은 또 있습니다. 바로 호날두와 베일. 둘이 사이가 안 좋다는 기사도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막 언론에선 그런 얘기 하거든요. 베일이 골 넣으면 호날두가 안 좋아한다. 근데 제가 베일의 레알 시절 골 모음을 보면 호날두가 기뻐하는 장면 많아요. 약간 억가야. 물론 경기의 스코어가 굉장히 여유 있는데 골키퍼랑 2대1 상황을 맞았다? 그래서 베일이 호날두 줘도 되는데 그냥 자기가 넣어버리면 호날두가 아쉬워할 땐 있어요. 근데 호날두 골 욕심 우리가 알잖아요. 베일이 아니라 다른 선수가 그랬어도 조금 아쉬워했을 거라고. 그래서 언론이 둘 사이의 갈등을 좀 부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선수들도 사실 막 서로 엄청 친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2015년에 베일의 에이전트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의 사이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잖아요. 막 엄청 친한 건 아니에요. 요거랑 서로 겁나 싫어해.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다고.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엄청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 베일이 호날두한테 개인적으로 사과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기자가 호날두한테 질문을 했었죠. 레알의 BBC 조합이 바르셀로나의 MSN 조합만큼 사적으로 친하지 않아서 골을 덜 합작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니까 호날두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베일 벤제마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거나 우리 집에 초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경기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적으로 막 좋아 죽겠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던 거야. 근데 저는 호날두 말도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회사 출근해서 같이 일만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꼭 친하게 지내야 돼? 자, 지금까지는 서로 더 잘하려고 동료들끼리 갈등이 있었다면 저기 저 동료가 너무 못해가지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제라드 앤 캐러거 그리고 엘하지 디우프 간의 갈등이었죠. 제라드 캐러거는 리버풀 토박이이자 팀의 핵심이었죠. 근데 디우프가 2002년 월드컵 때 잘해가지고 리버풀로 영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데뷔전에서 바로 멀티골을 박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거지. 근데 정작 디우프의 세 번째 골은 무려 7개월 후에 터졌습니다. 그 다음 시즌엔 한 골도 못 넣고.
그러다 보니까 제라드랑 캐러거가 엄청 싫어한 거야. 잘 하지도 못하는데 거만하기만 하니까. 제라드는 자서전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나는 디우프의 팬이 아니었다. 그의 태도는 모두 잘못되었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캐러거도 훈련 때 디우프를 자주 걷어찼다고 합니다. 근데 디우프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말로 반격을 했어요. 캐러거와 나의 차이점은 나는 세계적인 선수고 그는 쉐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세계적인 선수? 제라드랑 캐러거가 왜 싫어했는지 알 것 같기도 하다. 자, 같은 팀의 선후배 간의 갈등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앤디 콜과 4살 위인 셰링엄. 이 둘의 갈등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앤디 콜이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를 때 셰링엄하고 교체가 됐거든요. 그때 앤디 콜은 뭔가 선배한테 좀 격려를 받고 싶었나 봐. 근데 셰링엄이 철저하게 무시한 거야. 뭔가 자기 자리를 뺏기는 것 같았나? 이후에 셰링엄은 경기장 밖에서도 앤디 콜이랑 눈도 안 마주치고 아주 노골적으로 미워했대요. 그래서 앤디 콜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저를 미워했던 셰링엄보다 제 다리를 부러뜨렸던 닐 러독과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앤디 콜과 셰링엄이 맨유에서 같이 뛸 때는 엄청난 호흡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둘이서 평균 84.6분마다 골을 합작했고 3시즌 연속 리그 우승을 이끌었어요. 이렇게 서로 겁나 싫어하는데 축구할 땐 잘 맞으면 어떤 느낌입니까? 저 자식 패스는 좋아가지고 아이씨. 자, 독일 대표팀의 올리버 칸과 레만은 선후배는 아니고 둘이 동갑이었는데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 주전 경쟁 때문이었죠. 두 선수는 각각 미넨과 아스날에서 주전 골키퍼였어요. 근데 대표팀에서는 칸이 주전이었죠. 레만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언론에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저는 독일 대표팀에서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칸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칸이 경기를 뛰었을 때 우리는 모든 강팀들에게 졌죠. 아마도 전문가들이 다시 생각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레만은 칸의 사생활까지 끌어들이면서 비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누구처럼 24살짜리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안 살아요. 그 당시에 칸하고 레만이 35살이었거든요. 근데 칸이 11살 연하 여자친구를 사귀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한 거죠. 축구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선 넘었지. 뭐 부러웠어? 반면에 칸은 레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레만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두고 볼 수는 없어요. 내부적으로 해결해야죠. 이 멘트 이후에 둘은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 우리의 전남친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대표팀에 부임하면서 주전이 바뀌었어요. 레만이 넘버원이야. 그러니까 또 칸이 언론에다가 난 클린스만 감독의 결정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아까 그 내부적으로 해결하자며. 결국 2006년 월드컵 주전은 레만이 됐습니다. 그리고 칸은 3, 4위전에 출전해서 승리하면서 명예롭게 국가대표 은퇴를 했죠. 근데 칸은 그 뒤에도 뒤끝이 남았나 봐요. 레만이 아스날에서 알무니아한테 주전 자리를 뺏겼을 때 막 조롱했다고 합니다. 자, 칸과 레만의 독일 대표팀 선배인 마테우스와 에펜베르크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에펜베르크는 마테우스가 1990년 월드컵 결승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한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반면에 마테우스는 2001년에 에펜베르크를 미넨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원래 마테우스는 성격이 진짜 직설적이죠. 그래서 모두가게 인형이에요. 얼마 전에 투엘이랑도 막 신경전 펼쳤잖아. 아무튼 그래서 진짜 웃긴 게 에펜베르크의 자서전을 보면 한 꼭지의 제목이 마테우스가 축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글자가 하나도 없어. 그냥 빈 페이지야. 그러니까 마테우스가 축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지. 센스 쩔었다. 다른 팀 선수와의 갈등. 자, 상대 선수랑 인종차별 때문에 충돌한 사례가 있었죠. 바로 수아레즈와 에브라의 사건. 이거 너무 유명하지만 자세한 전말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때는 11-12 시즌 리버풀과 맨유 경기 때였습니다. 수아레즈가 경기가 안 풀리니까 에브라한테 파울을 한 거야. 그래서 에브라가 수아레즈한테 물었어요. 왜 자꾸 까? 그랬더니 수아레즈가 스페인어로 porque tú eres negro 라고 말했어요. 네그로가 흑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흑인이니까 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 말에 빡친 에브라가 너 네그로라는 말 한 번만 더 쓰면 내가 갈긴다 이렇게 경고를 했대요. 근데 수아레즈가 거기다 대고 no hablo con los negros 이런 거야. 요거는 난 흑인하고 얘기 안 해 이런 뜻입니다. 자, 이후에 FA에서 청문회를 진행했거든요. 그때 수아레즈가 요렇게 해명을 했어요. 아니 네그로나 네그리또 이런 거는 우루과이랑 아르헨티나에서 흑인을 지칭하는 아주 친근하고 호의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나는 에브라를 진정시키려고 에이 흑인 친구 진정하자 이런 느낌으로 아니 좋은 의미로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FA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냐면 당시에 두 선수가 막 논쟁하는 장면을 보면은 엄청 공격적이었거든. 그러니까 수아레즈가 네그로라는 말을 호의적인 의도로 썼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브라는 수차례 조사에서 증언이 계속 일관됐는데 수아레즈는 계속 말이 바뀌었대. 그러니까 그 증언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수아레즈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8경기 출전 정지, 약 5,800만 원의 벌금. 그리고 수아레즈는 청문회에서 앞으로 축구 경기장에서 네그로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징계로부터 복귀해서 맨유전 때 에브라를 다시 만났는데 수아레즈가 악수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또 난리가 났죠. 자, 그리고 상대 선수를 크게 다치게 해서 앙숙이 된 경우도 있었죠. 루이킨과 홀란드의 아빠인 알프잉 홀란드의 사례가 유명하죠. 자, 그게 어떻게 된 거냐? 1997년에 리즈에서 뛰던 알프잉 홀란드가 경기 중에 로이킨하고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로이킨의 십자 인대가 파열이 됩니다. 시즌 아웃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로이킨이 부상해서
리그에서 복귀해가지고 둘이 몇 번 더 맞붙었어요. 근데 아무 일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2000년에 알프잉 홀란드가 맨시티로 이적을 하고 2001년에 맨체스터 더비에서 둘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로이킨이 홀란드의 무릎을 발바닥으로 쾅 찍어버리죠. 당연히 로이킨은 퇴장당했죠. 그리고 3경기 출전 정지, 벌금 약 850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1년 후에 로이킨이 자서전에 요런 얘기를 썼어요. 나는 충분히 기다렸다. 그리고 그를 강하게 걷어차버렸다. 넌 당해도 싸, 이 나쁜 그러니까 로이킨이 예전에 당한 걸 복수하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축구협회가 징계를 한 번 더 합니다. 5경기 출전 정지, 약 2억 5천만 원의 벌금. 자,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알프잉 홀란드는 그 부상 이후에 다시는 90분 경기를 뛰지 못했습니다. 교체로 4번 정도 출전하고 30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알프잉 홀란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본인이 로이킨한테 태클을 해서 그가 넘어져 있을 때 자기는 그냥 평소에 다른 선수들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야 일어나 이렇게만 얘기를 했대요. 막 심하게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로이킨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였대요. 로이킨 성격이 워낙 빡세니까. 삼각관계, 이쪽 분야는 존 테리와 웨인 브리지가 아주 유명하죠. 그 두 선수는 잉글랜드 대표팀 그리고 첼시에서 동료였어요. 근데 존 테리가 브리지의 여자친구였던 바네사 페론첼하고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브리지하고 페론첼 사이에는 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존 테리도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존 테리가 페론첼한테 절대 우리의 관계를 발설하지 않겠다 라는 문서를 작성하게 했대요. 그리고 그게 알려져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죠. 당시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이었던 카펠로는 요 얘기를 듣고 존 테리를 주장직에서 박탈시켰어요. 그리고 브리지는 존 테리랑 함께 뛰기 싫었는지 대표팀 은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브리지가 맨시티로 이적을 하고 첼시랑 맨시티가 맞붙었어요. 그 불륜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첫 맞대결이었어. 그때 두 선수가 경기 전에 악수를 한다 안 한다로 막 배팅까지 생기고 엄청 화제거리였어. 그리고 브리지는 당연히 존 테리랑 악수를 안 했죠. 자, 존 테리는 이 일과 관련해서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와이프랑도 화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브리지도 상처를 딛고 결국 다른 여성하고 결혼을 했죠. 그리고 재밌는 게 첼시가 브리지랑 그 와이프랑 같이 춤추는 영상을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존 테리가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게 뭐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리고 삼각관계의 또 다른 사례로는 덕배와 쿠르투아가 있죠. 두 선수는 행크, 첼시, 벨기에 대표팀에서 함께 했었어요. 근데 2012년에 쿠르투아가 덕배의 여자친구랑 하룻밤을 같이 보냈다. 이게 만천하에 밝혀진 거야. 그래서 당시 벨기에 대표팀의 빌모츠 감독이 덕배한테 물어봤어요. 야, 덕배야, 쿠르투아 대표팀 탈락시킬까? 근데 여기서 덕배가 진짜 멋있는 게 거절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덕배가 무슨 얘기를 했냐? 물론 쿠르투아가 뭔가를 잘못하긴 했죠. 하지만 제가 그의 국가대표 발탁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멋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2-23 시즌 챔스 준결승 때 덕배가 쿠르투아를 상대로 골을 넣었죠. 그때 덕배가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 보면 평소랑 뭔가 좀 다르게 막 복받친 느낌이 들어요. 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팬들은 복수에 성공해서다, 여러 감정이 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죠. 그리고 현재 덕배는 다른 여성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 3명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서로를 극혐하는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결국 축구판도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아무튼 우리는 서로 애껴주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